우리 고유의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을 맞아 26만 동구민들의 행복과 동구 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한현택 청장님과 함께 올 한 해 어떤 구정을 펼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먼저 26만 구민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아마 설 얘기하면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기자님들도 그렇고 우리 동구 25만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야 이렇게 하던 옛날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유래를 볼 수가 없지요. 우리 25만 동구민 여러분들 오시는 아들, 딸, 며느리, 손자하고 화목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 보내시면서 설 명절에 우리 동구의 발전을 한 번쯤 생각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상당히 추웠는데요. 예. 추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지금 아마 모처럼에 6년 만에 한파가 왔다고 하죠. 동파된 곳도 많고요. 특히 이런 어려운 한파가 오면 제일 걱정이 독거노인들, 또 소년소녀 가장들, 이렇게 좀 서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동파되고 그러면 돈 들어가고, 물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위에 있는 분들보다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좀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또 사랑을 나누시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좀 생각해주고 좋은 이런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들. 특히 이제 노숙인 관계도 걱정입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우리 역전 주변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코레일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아우리치라고 해서 바깥의 분들을 보살피는 이런 봉사단체도 있어요. 아우리치들하고 같이 또 핫팩도 나눠드리고 뜨거운 물통도 나눠드리고 또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분들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같은 공동체 운명이니까 서로가 마음을 합해서 올겨울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올 한 해 동구에는 어떤 구정들을 펼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올 이제 2016년도에 들어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지역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 이러한 지역 인프라 사업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방면에 또 계속해서 재정 건전화 사업을 추진해 왔잖아요. 아마 고비를 넘었습니다. 2015년도에 고비를 넘어서 이 2016년도부터는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가는 방향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처럼 추진했던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13년, 10년 동안의 세월을 거쳐서 못 추진하던 것들이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그 시공사들이 지금 이제 터파기를 시작을 했고 아파트 건축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나면 2, 3년이 지난 후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우리 동구의 인구의 증가도 늘어날 것이고 경제활동 인구들도 늘어나서 경제도 좋아지고 살림도 좋아지고 직업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하소동 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잘 추진돼 가지고 그곳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한테 청소년, 청년들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고 어른들에 대한 소일거리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또 재정 건전화에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을 해서 우리 동구민들이 삶이 한 단계 격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삼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예. 지금 현재 동구민이 26만 명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죠. 예. 26만에 조금 떨어졌어요. 왜냐면 아파트 짓느라고 좀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죠. 예, 이제 주택을 부시면 거기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일시 이동했다가 아파트가 젖으면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그 기간, 그 유동기간이 지금 이 시기입니다. 16년, 17년. 18년부터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한 30만 인구를 목표로 지금 가기 때문에 아파트가 10,000세대 이상 지어지거든요. 그러면 한 집에 3명씩만 찾아도 한 3, 4만 원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 되면 거의 우리가 목표로 하는 30만 선 거기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늘려가지고 국회의원 지금 2명으로 늘려나가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2명 늘리면 유성처럼 30만이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건 조금 세월이 흘러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금산 편입, 옥천 편입 이런 문제들 있죠. 그게 바로 이루어지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다 보면 이제 그 편의 시설이라든지 문화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확장도 하셔야 될 텐데. 도시가 팽창되면 그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이용 편익 시설이라든지 문화체육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그런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특히 동부 지역은 가장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옛날에 공원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했다. 이제 지금은 주민 여러분들이 힐링을 좋아하잖아요.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서 쉬고 즐기고 놀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녹지공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죠. 소규모적으로 추진했던 게 첫 번째로 파남 근린공원을 추진했고 이번에 신흥문화공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조그마한 공원들을 하나 만들어줘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거. 또 대동천변을 대전천변과 똑같이 산책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줘 가지고 요즘은 저쪽 삼성동에서부터 이쪽 파남동까지 걸어 올라오시는 분들 많을 수 있어요. 왕복해 가면서 좋은 그런 생태 하천에서 그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도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 갑천에서 물을 펌핑해 가지고 지금 신흥동 그 어진마을 앞쪽에 동부경찰서 짓고 있는 그 벽천에다가 벽천 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동천으로 물이 대전천 유지용수와 같이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남동을 거쳐서 삼성동 거쳐가지고 대전천하고 합류하는데 예전에는 이 대동천이 건천이라서 썩고 냄새나고 그랬거든요. 파리, 목이 많고. 근데 요즘에 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엄청 올라왔어요. 물고기들이 많은 생태 하천이 돼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러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사람이 늘어나면 사람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 관광에도 속도 있지만 반면에 저희도 좀 낙후한 지역에서 이번에 저 민선 6기 하시면서 3년차 도입을 하시는데 그 날로 이제 여행적으로 발전이 되는 걸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애를 써서 하시는데 아직도 이제 이쪽 지역의 대전역 주변에 가는 좀 주식개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재생이라든가 동시 기반 심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동부연결 동부라든가 확장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대정동에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해서 2017년까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혼잡한 그 지역하고 또 주민들이 옛날에 그 개발 지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추진 방향과 그 목표에 2010년도 17년에 저희 완공하는 기간 동안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대전 역세권 개발이죠. 네. 이 역세권 개발이 11개 권역으로 돼 있어요. 11개의 권역을 나눠가지고 재개발도 하고 또 거기다가 상가시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구축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11개를 동시에 시작할 수 없어서 지난해 2015년도 6월 달에 권선택 시장, 코레일 최연애 사장, 동구청장 3자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선 복합 2구역을 먼저 개발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죠. 복합 2구역이 대전 역사 증축, 그 다음에 53층짜리 랜드마크 빌딩 만드는 거, 요거거든요.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도시계획 심의시설을 다 끝내가지고 심의결정을 끝내서 11월 말일 날 코레일에서 최연애 사장이 민자공모를 시작했어요. 작년 2015년도 11월 30일 날. 그래가지고 12월 공모를 거쳐가지고 1월 달에 설명을 했어요. 올 1월 달에. 설명을 하는데 한 20몇 개의 업체 왔죠. 와가지고 그 설명서를 듣고 나서 투자 의향서를 3월 9일까지 내도록 돼 있어요. 투자 의향서를 3월 9일까지 내면 그 투자 의향서에 따라 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되죠. 선정이 되면 그 자리에 53층짜리 빌딩을 짓는데 약 1조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 1조 4천억에서 5천억짜리의 건물이 지어지면 건설 경기도 좋아질 것이고 주변에 또 그걸로 인한 모티브, 개발의 모티브가 생겨가지고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동광장 앞쪽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옛날 신안동길, 동정학교 옆에서부터 저 삼성동 계룡공고 앞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그 길이 지금 현재 동광장까지는 30m 폭으로 이미 보상 다 끝나고 다 부셔놨어요. 올 연말까지 동광장에서 계룡공고 거쳐서 삼성동까지 여기를 다 보상해가지고 다 부시거든요. 부시면 길이 30m 길이 동광장 쪽에도 생긴다. 역절 앞에 길처럼 넓은 길이.
이렇게 해서 지역에 선도적 사업들 도로를 내주고 그걸로 인해서 동서관통도로를 지나가지고 동부선 제2 동부선 연결도로 우송대학교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이미 부상이 다 끝났는데 소재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지금 좀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 정체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올해 안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LH하고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진행시키고 나면 그 사업도 전부 다 이제 절토 작업 끝내가지고 도로도 낼 거거든요. 함께 보러는 되니까 이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옆에 지나서 정동 굴다리하고 이제 그 신안동길하고 연결되는 30m 도로가 또 납니다. 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가양동 아침마을하고 연결시켜요. 다리를 놔가지고 지금 다리 공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2017년까지 완공이 되면 우리 역세권 개발의 선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잘 돼가지고 올 연말까지 그 철도박물관 유치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올 11월쯤에 철도박물관 유치 공모가 확정이 되면 그 바로 동광역 옆이거든요. 신안동, 옛날에 동중학교 뒤쪽. 거기에 철도박물관까지만 입지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역세권 개발의 선도 시스템들은 거의 완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동구의 발전에 한 획을 긋고 그로 인해서 모티브가 생겨가지고 주변 개발이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 더 여쭤보는 홍도육교 지하를 공사시킨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 지하가 한 170m. 170m.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 올 6월달에 완공 계획인데 거기도 가능. 아, 그건 아니고요. 6월 달에 완공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지하를 비개착으로 하거든요. 땅 속에서 뚫고 있거든요. 지하 줄착 공사를 하고 있는데 170m 구간은 선로 구간. 열차의 선로가 가는 그 밑에기 때문에 그걸 뜯어내고 하면 차가 못 다니잖아요. 열차가. 그죠? 선로가 있으니까. KTX도 못 다니고 경부선 열차도 못 다니니까. 그걸 비개착으로 밑에서 지금 터널 공사를 지금 170m 구간을 완료를 합니다. 그 비개착 구간 공사가 끝나면 개착 구간이 있어요. 날개로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그 TG에서 대전 TG에서 나와서 용전 내거리 거쳐가지고 들어가는 도로. 그다음에 나와서 삼성동 성당 앞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리로 가는 도로. 이 도로들을 이제 날개 부분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 약 1,000억 이상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이 비개착 구간은 이미 국비가 확보돼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날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전체를 다 확보를 못하고 일부 설계 비용만 확보가 돼 있죠. 추진되고 가고 있는데 도저히 비개착 구간의 공사들이 조금 진행이 좀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도육교를 철거를 하고 바로 공사를 시행하면 어떨까 이런 것을 지금 시에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6월경이면 결론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 얘기이고 6월에 완공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시행 방식, 철거를 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두고서 계속해서 날개 공사를 할 것이냐 이런 설교영역 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비슷한 서울의 청계천 그 다리에 그렇죠. 그 공사를 한다든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하는 그 서울역에 육교 재공사를 한다든가 그거 비슷한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거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그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그 지역에 이 육교로 인한 주변의 주민들의 불편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이 도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6차 지방선거 때도 이제 청장님께서도 이 그 공약을 하셨고 네. 권선택 전 시장, 지금 현 시장께서도 공약을 한 게 있는데 예. 그게 뭐냐면은 지금 그 구호 지하상가 대전역 앞에 있는 지하상가와 저쪽 신지하상가 연결 통로. 그 연결 통로를 그 약속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은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모 사업으로 하려다가 지금 공모 사업이 잘 안 돼서 시하고 구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동구 중구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동구하고 중구하고 연결시키는 사업이라 이번에 이제 우리 도시재정팀에서 시 또 도청에 있는 도청서부터 역전까지 구간의 원도심 활성화 계획 중에 역전과 지하상가와 또 도청 간에 연결해가지고 또 원도심 활성화 구역을 정해가지고 좀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좀 그 통로를 집어넣어서
지하상가를 연결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자 지금 해서 시에다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뭐 몇백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이런 홍도 입구 지하처럼 몇백억이 들어가는 예산이고 옆으로 해서 통로만 개설하는 지하 통로만 개설하는 거기 때문에 한 6, 70억이면 가능할 걸 봅니다. 그럴 때 시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역전 부분의 지하상가하고 대흥동 지하상가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아마 그쪽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들이 지상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면 상권의 활성화에 아주 좋은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적교 밑에 긴 통로를 하나 더 만들게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목척교 그 밑에는 지하철이 지나가 있어가지고 지하철이 지나서 땅을 파고 같이 연결시키게 못 쳐가지고 좀 틀어서 좌측으로 이렇게 틀어서 나갑니다. 이렇게 틀어서 나가서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지하통로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그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많이 보이시고 계신데요. 그 2011년도부터 그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가 도입이 돼서 전국적인 복지 모델로 지금 자리매김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복지 쪽에 시에 있을 때 근무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은데 사실적으로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분들은 법에서 이제 국가에서 다 돈을 줍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장애인 수당 받고 다 하거든요. 국가에서 돈은 준이 있어가지고 그 일정 기준의 기초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떻게 보면 집이 있고 잘 살지도 않고 하면서 법에 딱 사각지대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원을 못 해요. 법적으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냥 줄 수도 없고 이런 것들 예산을 세워서 줄 수도 없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만드는 것이 저 공동사랑 모금회 우리 대전사랑 공동사랑 모금회에다가 창구를 만들어서 그 창구에 정객적으로 공동생활체 모금을 하는 우리 옆집 사람들이 좀 도와주면 그 돈이 모여서 그 돈으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법에 상관없이 예산에 상관없이 줄 수 있는 게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 운동입니다. 1,000원의 작은 돈으로 기부를 해서 모인 돈을 하는데 2011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이 10억이 넘었어요. 들어온 돈이. 10억이 넘어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제일 기분 좋았던 것이 법적으로는 도저히 해줄 수 없는 우리 결혼 이민자 가정들 있잖아요. 이주 가정들, 결혼 이주자 가정들. 필리핀의 한 여성이 와가지고 우리 홍도동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폐암이 걸려가지고 자기 고향의 부모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 한번 방송에 넣고 신문에도 한번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아주 애타는 마음을 호소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항공비 대줬어요. 더 줘가지고 오셔가지고 부모하고 한 달간 있다 갔는데 지금 많이 나섰어요, 병이.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지금 많이 나서서 아주 활동 잘하고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틀리는 법적으로 해줍니다. 해주는데 65세 이하 사람들은 안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상 65세 이하도 이빨이 없어서 밥 못 먹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이건 그냥 우리 심의원들이 저 양반 정말 어려우니까 이거 틀리 하나 해주겠다 해서 해주거든요. 아주 상당히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지정되지 않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 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서로가 사회 공동체 모금 운동입니다. 저게 그분들이 모아서 도와주는 거죠. 제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앞으로는 우리 사회 공동체들이 서로가 상부상조해서 정말로 어려워서 힘드신 분들 치료비도 대주고 밥값도 대주고 학교 학비도 대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면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1,000원짜리입니다. 역전통 차 없는 거리를 지금 대전시에서 중구청에서는 차 없는 거 저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갈등이 좀 있죠. 동구가 좀 이렇게 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그동안에 사실은 작년도 이전에는 동구는 안 했어요. 동구는 안 하고 중구까지만 했어요. 목초구까지만. 목초구까지만 하길래 내가 시에다 얘기해서 아니 왜 목초구까지만 하냐. 그 짧은 건 동구도 있는데 동구도 같이 해줘야지.
올해 작년에 동구도 했어요. 동구대 저희들은 그렇게 뭐 상인들하고 트러블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번에 되려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저 대전 저 중앙시장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같이 참여하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뭐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뭐 양비론이라는 거 있는 것인데 중구에서 이제 워낙 이제 지금 갈등이 있다 보니까 시장님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그래서 시장님이 뭐 중구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 하셨는데 사업이 이미 예산이 서 있고 다 돼 있잖아요. 사업 진행은 그냥 하실 것 같고 단지 이제 중구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서 이렇게 해주고 추후에 이제 좀 축소하거나 뭐 이런 방향으로 가겠죠. 그건 뭐 아직 다 결정된 사항들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 지역은 뭐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반대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우리는 상인들은 그냥 괜찮다고 그래요. 그 먹자골목에 사람들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먹자골목 외에 뭐 한복 가게라는 이런 데는 안 오겠지. 사람들이 그거 뭐 그날 하루 나와가지고 한복 맞추러 오진 않을 테니까 서로 이게 양비론이 있어요. 그래도 일단 어떤 분들은 그래요. 중앙시장에 있는 분들이 중앙시장에 여기 있는지 몰랐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저쪽 귀천에 대전에 와서 살았는데 서구나 둔산 신시가지에서만 계속 살던 사람들이 대전 중앙시장에 거기에 그렇게 큰 게 있어? 백화점만 다녔지?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 왜 시장이 큰 게 있네? 가서 보니까 물건도 싸고 좋잖아요. 이런 홍보 효과도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서구나 동구나 유성 같은 데는 큰 대형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있죠. 근데 여기 유독 동구만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떤 듣기로는 옛날에 그 시립병원이라도 종합병원이라도 설립할 수 있는 그 공약을 좀 비춰주신 것 같아요. 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의료원 설립은 이제 권선택 시장하고 저하고 공동공약 사업입니다. 여몽철 시장 때부터 공약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추진해서 하는데 20몇 년 됐어요, 지금.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니고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동구청사 자리가 원래 시립병원 자리입니다, 이게. 용도상으로 소식이 많은데.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대체용지를 확보를 해놨어야 되는데 대체용지를 확보 안 해놨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제가 구청장 되고 나서 대체용지 확보 시스템을 들어가서 대전대학교 앞쪽, 용운동 설량마을, 시가와 예정구역 이런 도시계획 시설용지 지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곳을 이제 우리 대전 시립의료원을 줬으면 좋겠다 이러고서 이제 시하고 계속 출하해 하죠. 그래서 하는 걸로 하고 추진하다가 지난번 권선택 시장 이제 여몽철 시장에서 바뀌다 보니까 또 시책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권선택 시장하고 같이 공동공약으로 해서 동구에 꼭 거기다 지차 이렇게 약속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권선택 시장께서 용운동 설량마을에 대전 시립원을 넣겠다. 그래서 복지국만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TF팀 구성해서 실무 TF팀, 의회에도 TF팀, 우리 구에도 TF팀, 구청에도 TF팀 이렇게 다 구성돼 가지고 사자 협의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죠. 복지부에서 그 지방의료원 설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복지부에서는 그거 의료원 맨날 적자인데 뭘 의료원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거 적자면 안 해야지. 이래가지고 조금 국비 지원을 난색을 좀 표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방향을 투 트랩으로 가죠. 국비 지원 받아서 시비 보태서 이렇게 질 수 있는 방법.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 BRT 사업, 민간 투자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민간이 지어서 우리가 나중에 보상해주는 방법. 이렇게 지금 투 트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대충 이제 중앙복지부 쪽에 들으니까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국비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국비를 주면 조금 수월합니다. 올해는 예산은 어쨌든 그래서 아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대전이 아니라 금산 가기 전에 동구에 들어가는데 그 시야마에서 주관하는 시립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다 있죠. 유석에도 한 번 있고 여기 있고 제2 시립요양원제 예. 시립요양원 있어요. 거기에 이제 또 시설도 좋은데 이 종합병원이나 그 노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더라면 더 좋은 그 동구의 지역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2 시립요양원의 성격하고 이제 대전 의료원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거기는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관리를 받으면서 여생을 그곳에서 이렇게 지내다 가시는 분들이 요양원에 가시는 거고, 이 대전 의료원은 일반 서민들이 저 종합병원에 가는 거나 일반 병원과 똑같이 이렇게 가서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종합병원격 성격을 갖고 있는데 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적자한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의료 정책은 이익을 내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 방향이거든요. 공공의료 정책은 국비를 투입하든 시비를 투입하든 구비를 투입하든 투입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한테 저렴으로 공공의료를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의료원은 마이너스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제로제로 게임하면 딱 좋습니다. 들어가는 돈 손실 보전 해가지고 제로제로 딱 하면 딱 좋은데 실제로는 마이너스니까 다 의료원들마다 적자 난다고 다 하거든요. 이 적자가 정상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국가에서 자기 돈 투입해가지고 적자를 운영해야지 무슨 국민들한테 돈 벌어가지고 기업화하는 식이 아니잖아요. 기업형 의료가 아니라 국가에서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이건 적자를 봐도 대전의료원 설립해서 서민들을 위한 종합병원이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금년에는 그 공약사항들 중에서 어떤 거를 주안점을 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주민 여러분들한테 공약사항은 그동안 추진됐던 사업들을 주로 공약을 했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 중에 있던 거 못하던 거 이제 천동 3지구, 소재지구, 구성이지구 3개 남았어요. 이 3개를 올해 안에 LH하고 국토부하고 대전시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사자가 좀 협의를 해서 무슨 구단을 내가지고 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드리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 노력이고, 또 재정건전화를 얘기를 했고요. 그 재정건전화는 고비 넘었습니다. 2015년도를 딱 고비를 넘어서 이제 내려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올 내년 지나면 정상적인 재정운영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재정건전화 그게 마무리해 줄 수 있는 것 같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약속을 했거든요. 이후 12월 24일 날 착공했잖아요. 올 11월 달에 완공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우리 약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컨술직들은 이거 장애인 복지관 이런 거 짓는 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표도 안 나오지, 욕만 먹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옛날 원동청사짜리에다가 그 손소리 복지관이 그것도 장애인 복지관이거든요. 농아인들 특수복지관 만들어줬죠. 이번에 또 부도동에다가 장애인 종합복지관 만들어주죠. 이거 만들어주니까 장애인들이 좋아하죠.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고. 그래도 하여튼 장애인들이 좋으면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비장애인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기본적인 행정수행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공약사항들도 차질 없이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LA도 소식을 하시고 하기도 하고 이런. 그럼. 거기에 접목을 해가지고 그 대학교가 캠퍼스가 또 유일하게 또 모여있는. 그렇죠. 동구가 교육의 중심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접목을 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도 하고 계신데. 해야죠. 아마 관학하고 우리 이제 시장 상인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시장 대학도 열고 있어요. 상인대학 열어서 이제 옛날에 우리 사장님들처럼 그냥 손님 오면 물건 팔아서 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경영 마케팅을 좀 올리고 친절한 교육 받고 해서 친절하게 손님들 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 교육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인대학 계속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좋은 소스 주고 있고 또 인터넷 상가 매출 이런 거 하잖아요. 또 배달 서비스제 이런 거 하잖아요. 또 장 봐가지고 집까지 배달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학교에서 나온 그 아이디어들이에요. 서로 해가지고 시장 상인들하고 접목해가지고 우리 시장 상인들, 학교, 우리 관 이렇게 해서 서로 삼각형 트라이앵글 이루어가지고 지금 중앙시장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구에 여기 상인회장들하고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우리 중앙시장을 새로운 곳으로 만들어서 되돌려 주리는 것. 지금은 백화점화 시키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어디만 덮으면 돼요? 이제 화월통만 덮으면 다 덮습니다. 그럼 이제 지붕이 다 덮여져가지고 중앙시장도 뭐 지붕 비 한 바람 안 맞으면 백화점이지 다른 게 백화점이 재래시장 백화점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다 덮었어요. 이제 화월통만 남았어요.
좋더라고요. 네. 한번 가봤는데 시장에. 거기도 저 뭐요 상인들 재산 가치도 엄청 높아 있어요. 손님들도 많아지고 괜찮아집니다. 이제 그동안의 동구 발전, 앞으로도 동구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또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당을 민주당 하셔가지고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셔가지고 이제 이 신당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예. 지역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느끼는 반응은 좋습니다. 좋고요. 또 이제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탈당을 하려고 탈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상하게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합당하고 나면 분리되고 합당하고 나면 분리되고 이래가지고 이쪽 A 쪽으로 해서 합당이 됐는데 A가 나오면 나도 A-로 나와야 되잖아요. 또 B하고 해서 C하고 합당했는데 B가 나오면 나도 B로 들어가는 B-로 해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돼서 탈당이 되는 거지 사실 그냥 정상적으로 이 정치 활동해가지고 어느 당을 탈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유선진당하고 새누리당하고 합당했는데 새누리당에서 그 자유선진당 배척하니까 나왔잖아요. 그때 나왔는데 새정치연합으로 가가지고 민주당하고 합당하니까 또 지금 쪼개져가지고 다시 나오죠. 이렇게 돼서 탈당하는 결론이 나왔지 실질적으로 그 당이 싫어서 나오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저 역시 정치하면서 이 신의를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당을 창당하시는 안철수 의원하고 2014년도에 지방선거에서 맺었던 연 그 신의를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나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개입을 해주는 것이고요. 주민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뭐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잘했다는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다음 달 2월 달에 청년대회를 하는데 그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어떻게 선임이 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조직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창당 준비를 위한 조직 책임자. 그까지만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것이고, 이제 창당위원장은 창당 발기인 된 날 뽑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상진 씨하고 또 저 윤여준 씨하고 거기도 발기인 대회 끝나고 창당위원장이랑 직함을 받았잖아요. 여기도 대전도 대전시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끝나야 그때 창당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창당위원장이 끝나고 나서 대전시당 창당 대회 때 중앙에서 그 창당 과정을 가는 과정에 중앙에다가 뭐 시당위원장 대상자들을 아마 올릴 겁니다. 올리면 시당에서 중앙당에서 이 정도 사람이면 시당을 해도 되겠다 그러면 아마 내정해서 내려오면 그분을 시당 창당대회 때 시당위원장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당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인물들이 지금 함께 하시고 했는지와 또 어떤 분들과 의사를 타진하고 계신지. 이미 이제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국민의당에 오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후보 등록을 하신 분도 계시고, 저 전직 의원도 계시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미 드러나 있는 분들. 그 외에 이제 후보자가 없는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 결혼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이제 중앙에서 정당 공천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룰이 정해질 겁니다. 공천에 관한 룰. 이제 중앙당이 창당이 되면 그때 공천 룰에 의해서 하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처음에 혁신의 정당을 만들고 국민의당을 만들겠다는 그 기본 방침에 따라 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공정하게 공천 룰에 의해서 사람을 끄는데, 가급적이면 새로운 신인들을 좀 내세워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인물들? 뭐 전문가들도 계시고, 뭐 법조계, 의료계, 뭐 그저 경제계 이런 분들 중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정치를 해보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기존의 정당에다가 아무리 두드려도 기존의 정당은 너무 틀이 꽉 짜 있어가지고 껴들을 새가 없죠. 그런 분들의 신인들이 정치에 등용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중앙당하고 상의를 해야죠. 정치계에서 이렇게 신의를 지킨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예.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신의를 계속 지켰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 국민의당으로 이제 옮기시게 되는데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어떤 핵심 가치가 있다고 하면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창당을 하시면서 창당 선언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사회의 평범한 보통 사람들, 국가에 세금을 내고 사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게 기본 방향이거든요. 그럴 때 가야 하는 방향이 완전 보수도 아니고 완전 진보도 아니고 완전 좌우크릭을 떠나서 중도의 중도 성향을 가진 정직한 보수들도 있고 정직한 진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적 성향을 가진 보수들이 보수하고 진보가 만나서 합리적 개혁을 하는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도 아마 좌우크릭이 끝나지 않은 중도에서 참 세상을 좀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을 영입을 해서 중도적 성향의 보수와 진보가 어우러지는 합리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는 이제 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향을 찾아가시는 귀향 인사들에게 새해 인사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이제 2016년 새해가 들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우리 25만 구민 여러분들한테 아마 새로운 동구의 100년을 여는 원년의 해로 생각을 하고 이 도시개발이라든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편익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개발시켜서 주민들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동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동구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25만 구민 여러분들 동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외부에 계신 분들한테 동구의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삶을 좀 홍보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동구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만든다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아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는 이미 고향에 가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5만 구민 여러분들 설날 모든 가족 친지들 모여서 화목하고 화기애애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